강남이 그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강남이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사기 좋은 곳인 이유는 안전해서 그런 거죠. 또다시 6.25가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강남 같은 데는 안 태어난다. 강남 4구는 용산이죠. 강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되면 마포까지 갈 거고 여의도까지. 그러면 우리 스튜디오 위치부터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 스튜디오 위치가 상암동인데 그렇죠. 제 기억은 저 뒤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고 언제쯤인가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에 그러니까 1970년? 아, 난지도? 예, 난지도 시절. 예. 그때 와서 봉사활동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땅이거든요. 봉사활동을 하셨군요. 예, 그 위에 마을이 있었죠. 마을이 있었어요. 쓰레기 위에. 맞아요. 지금도 필리핀 가면 그 마을 있듯이 예. 쓰레기를 막 버리니까 분리수거 안 하고 네. 좋은 자원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걷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동사무소 같은 것도 있는 그런 구조였죠. 예. 근데 여기가 지금 미디어 센터가 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상암동은 그럼 앞으로 더 발전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재벌집 막내들로 유명하지만 맞아요. 원래는 여기 상암이라 안 그러고 수색이라 그랬죠. 수색이 아시겠지만 물 숫자에다가 빛깔색이라 그 물빛으로 이렇게 지붕을 표현한 거죠. 맞아요.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색역에 내려야 미디어 요 그렇죠. 방송사들이 더 빨라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은 저 다른 DMC 같은 데 내리면 한참 돌아와야 돼요. 맞아요. 역시 이쪽은 수색권이다. 아. 그래서 이쪽을 보실 때 수색으로 봤을 때 여기가 넓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살기 좋은 곳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핵심인데 네. 사람마다 정말 살기 좋다는 개념이 너무 다르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통일돼서 한국인은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거시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냈을 때 여기가 좀 비싸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보다 더 들어가는 걸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문학적인 접근이 이제 시도했다라는 게 아마 다른 분들이 재밌어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서울을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상암동이니까 상암동 얘기했고 예. 근데 뭐니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살기 좋다고 얘기하는 강남 땅 강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죠. 살기 좋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사기 좋다고 얘기하죠. 사기 좋다. 예. 부자가 된다. 그렇죠. 거기서. 예. 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네. 뭐 물론 이미 그들만의 리그라 네. 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강남이 언덕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 한강 하류에서 물이 쓸어 내려가면서 깎아내고 남은 언덕이 남은 데라 논현 같은데 이렇잖아요, 막 강남역도 그렇고 맞아요. 국기원 작년인가 언제도 홍수 나가지고 8월에 그랬죠. 예, 강남역 쪽 주변에. 난리 예. 났었죠. 그러니까 그게 언덕이 있고 그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길을 놓다 보니까 물이 모인 거죠. 그래서 그때 강남 지난 8월 9일인가 9일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때도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은 무사했어요. 거긴 조선시대부터 사람 살던 곳들. 예. 그러니까 강남은 어떻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강남이 그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강남이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사기 좋은 곳인 이유는 강남은 안전해서 그런 거죠. 안보적으로. 한강을 건너 있으니까. 건너에서 안전한 거고 한강 이북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강북에 또다시 6.25가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보낸 거고 그 다른 도시 다른 나라들은 신도시 만들 때 부자들이 안 옮깁니다. 지금도 이태원 성북동에 사람 살잖아요. 그쵸. 정말 고집 피워서 버틴 거예요, 그분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50년 6월 25일에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강남으로 내려온 거죠. 앞으로 강남 같은 데는 안 태어난다. 그거는 정말 긴박한 안보 위험과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강한 정책 의지가 결합돼서 사람들을 내려보낸 거지. 네, 맞아요. 여기가 살기 좋아서 살아봅시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안 당했다면 79년, 80년쯤에 세종 지역이 제2의 강남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 알다시피 과정을 겪었고 이제 그런 정책을 할 만한 의지는 저희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강남은 불패일 거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강남은 침수의 위험도 있고 네. 안보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만들어졌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강남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예, 존재할 뿐 아니라 아마 한국 제1등급지로서 남겠죠. 근데 그 전에 보면 말이죠. 진짜 전통 부자들, 회장님이 많이 살던 곳은 평창동, 그렇습니다. 성북동, 그렇습니다. 맞아. 그다음에 유엔 빌리지 쪽도 아, 그렇죠. 한남동. 예, 거기도 예. 어쨌든 강북이잖아요. 그렇죠. 강북이죠. 거기도 계속 그냥 부촌의 명맥을 이어갈까요? 그렇죠. 지금 유엔 빌리지는 특히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만들어준 데잖아요. 맞아요. 여담입니다만 유엔 빌리지가 반포에도 있었습니다. 아, 두 군데 그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 건너 양쪽에 있다가 그거 지금 바꾼 게 삼풍 아파트 자리.
그거 사진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놀라요. 이거 어디냐고. 그게 반포였던 거예요. 삼풍백화점 있던 자리. 그렇구나. 거긴 없어지고 강북은 만들었는데 지금 외국인은 별로 안 삽니다 이제. 근데 재벌 분들이 사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저 풍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강북인데 강남 같은 강북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서초, 강남, 한남, 그 그렇죠, 용산 그렇죠, 그렇죠. 그쪽을 꼽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한 덩어리죠. 네. 그러니까 강남 4구 질문도 있었지만 네. 강남 4구는 용산이죠. 네. 강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강동부터 동쪽의 하남, 광주 네. 쪽은 다른 생활권. 네. 그러니까 그거대로 살기 좋지만 이게 강남에 붙은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남쪽은 아니지만 강남에 버금가는 곳은 역시 그렇습니다. 용산, 한남 일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교통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확장되면 마포까지 갈 거고 네.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한 덩어리로 강남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얽힐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강남을 꼽을 수 있다면 용산, 마포, 여의도. 여의도까지. 예. 아시겠습니다만 여의도가 영등포구긴 한데 다른 영등포가 다르잖아요. 또 달라요. 네, 좀 작아서 독립을 못하지만 사실은 여의도 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예. 저기 서울에서 살기 좋은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들은 네. 어디일까요? 그래서 사실은 1대1 이제 상담을 많이 합니다만 네. 제가 가장 질문 드리는 거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지가 좋냐 산이 좋냐. 그거 정말 사람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산을 보는 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고 저는 보면 별로 안 행복해요. 저는 평평한 땅이 좋아서 전 서쪽이 좋고 산 좋아하는 분들은 보기도 좋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동쪽의 산이 좋다. 동북 쪽이 최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면 동쪽으로 팽창하는 거는 여전할까요? 동남쪽으로 팽창합니까? 영등포로 갔는데 그게 강북의 위상을 뺏어갔느냐 그건 아닌 거죠. 어디까지나 부도심. 그리고 영등포는 원래 독립적인 땅이에요. 한때 영등포시가 될 뻔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두 개가 생긴 거지 뺏어온 게 아니고 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동이 만들어진 거는 뺏어온 거죠. 특히 원래 그러려고 만든 강남이라. 그러니까 역시 유사시에 강북 쪽에 무너져 버리면 이쪽에서 행정을 치르겠다는 생각이라서 지금 법원이 있는 서초동 있잖아요. 네. 거기 시청이 올 예정도 있었어요. 그 앞에 꽃동네에 있었던 서초동 꽃동네. 그랬구나. 그 앞이 시청사 예정부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는 행정적으로 만든 데라서 영등포랑 위상이 다르고 영등포의 확장도 아니다. 세 개가 각각 만들어지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현재 삼성 반도체와 함께 동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앞으로 서울이 지향해야 할 도시로서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인구 좀 줄이고 집값 좀 내려야죠. 저는.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불가능한 그러면 일이 진짜 아닌가요? 살기 좋아지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서울에 인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확 줄 건 아닌데 저는 한 700에서 800만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약간 부하가 줄어들고 그럼 대중교통이든 자가용 운전이든 좀 편해질 것 같고 아니, 그런 해외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뉴욕 같은 데죠. 뉴욕. 뉴욕은 정치지 저기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경제 도시. 예. 예, 그 그리고- 뉴욕과 함께 주변 도시들이 나누어 갖는 그 부담을. 그러면 정치 도시는 세종쯤 돼야 예. 된다. 저는 사실 행정수 이전 찬성했었습니다. 그게 현재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중심이 거기니까. 예. 서울은 가상 속의 통일한 국의 중심이지. 통일 국가의 중심. 사실은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끝머리 변방입니다. 예. 지방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공무원분들 일주일에 3번은 길에서 살아요. 맞아요. 그 결제 받으러 국회에.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서울을 대체할 만한 도시는 세종과 세종 주변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대전, 세종, 청주.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대세청 메가시티라고. 하지만 강남의 위상을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예, 그거는 강남은 여전할 것이다. 그거는 이제 경로 의존성이 워낙 강해서. 그리고 세종과 대전은 특히 그 정부가 뭐랄까 그 지역의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청주는 LG 반도체 이런 게 있고 한데 세종과 대전은 국가가 산업입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이 와야 이게 좀 흥성하고 네. 공무원들이 집 사주는 거라 아주 공무원 의존성이 강한 도시라서 강남만큼 자생성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 대해서 도시를 읽어주는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집은 얼마짜리일까를 궁금해하다가 저 집이 지어진 땅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더 재밌고 흥미로운데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